지금부터는 딜로이트에서 제공해준 그 임대 마케팅 정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표 지금부터 쭉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도권 지역에 물류센터 공실이 이렇게 돼 있구나. 또한 제가 이제 물류센터를 지역별로 같이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공실이 있는 물류센터들이 있다. 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고양 삼송 저온물류센터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약 12,652평 정도 되는 물류센터이고요. 층고는 7m에서 10m로 설계되어 있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준공 연도는 2023년 4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임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임대는 안 돼 있는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김포 대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포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약 13,000평 정도 되고요. 전등 접안이 가능한 물류센터이고 층고는 7.5m로 설계되어 있고 23년 4월에 완공된 물류센터인데 이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임대 마케팅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로지스허브 인천 물류센터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설계된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면적은 약 37,000평 정도 되는 물류센터입니다. 층고는 10m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점은 2023년 4월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층에서 3개 층이 상온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상층에서 4개 층이 지하층이 저온 창고군요. 죄송합니다. 지하 3개 층이 저온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상 4개 층이 상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동탄 센트럴 로지스 허브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22,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층고는 8.4에서 9.7m 그리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에 완공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류센터는 저온 창고는 전체 다 임대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상온 창고 일부만 지금 임대 마케팅 중인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류센터는 정말 어려운 더운 창고가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화성 제기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에 위치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32,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상온이 9.1에서 10.3, 원이 10.3으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 2022년 9월 준공이 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상 1층 한 개 층만 지금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나머지 층은 임대가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저온 창고는 지하 2층 한 개 층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면적이 9,0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서우산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하여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약 7,3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2024년 2월에 완공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온층 2개층은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지하 2층 1개층이 상온과 저온이 같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평 탑 타입 이런 물류센터인데,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이제 상온이랑 저온을 같이 쓰는 업체한테 같이 주기 위해서 지금 비워놓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렇게 수평 복합 타입 1개층에 이렇게 상온층과 저온층이 같이 있는 상온과 저온 물류센터 같이 있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3온도대 제품을 취급하는 식자재 업체라든지 편의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선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풍농 오산 물류센터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구조로 설계된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3만 평 정도이고요. 층고는 9.5m, 그리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완공이 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상온 창고 3개가 임대가 완료가 돼 있고, 그리고 저온 창고 2개도 임대가 완료됐고, 상온 창고 1개만 지금 임대가 아직 안 돼가지고 마케팅이 진행 중인 물류센터인데,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용인 진성 BF 물류센터입니다. 용인시 초인구 이봉읍에 위치한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로 구성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은 16,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완공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온 창고 1개와 저온 창고 2개층은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나머지 저온 창고들이 지금 임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되게 2년 전만 해도 좋았던 한창 물류센터가 화랑이었던 시기였만 하더라도 이러한 위치에 준공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스터리스 형식으로 해서 임대가 됐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용인 테크노밸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초인구 이봉읍에 위치한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로 설계된 물류센터이고요. 연면적은 약 13,000평 정도 되고 층고는 10m, 그리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이제 사용이 가능 공공대 물류센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상온 창고가 3개층, 그리고 저온 창고가 3개층으로 이렇게 설계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온 창고 2개층은 일부 임대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임대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이천 대포동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에 위치한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14,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상 1층 1개층만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지하 2층의 저온 창고와 나머지 상온 창고 2개도 지금 임대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이천 부발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에 위치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8,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10.4m에서 12m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 전층 접안이 가능한 물류센터입니다. 2023년 3월에 완공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지상 4층 상온창고 1개층은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상온창고 1개와 정온창고 1개는 지금 임대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이천 자성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15,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보시면은 지하 2층이 1개층이 저온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층은 상온창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이천 죽당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바르읍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설계되어 있고 연면적은 약 14,000평 정도 되는 물류센터입니다. 층고는 10m, 그리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준공 시점은 2023년 3월에 완공 예정인 물류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상 4층, 상온창고 한 군데는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저온창고 1개와 상온창고 2개가 지금 임대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여주 심성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나무읍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이 약 13,000평 정도로 설계되어 있고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한 그런 물류센터이고요. 2022년 8월에 완공된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3개층이 지금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개층이 지금 임대 마케팅이 진행이 되는데 전체 다 상온창고로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여주 삼교동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삼교동에 위치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 연면적은 약 12,000평 정도 되는 물류센터입니다. 층고는 10m고 전층 접안이 가능한 그런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2월에 완공된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온창고는 임대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지상 3층과 4층 상온창고는 임대 마케팅이 진행 중인 그러한 물류센터입니다. 전체 상온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안성 사나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사나리에 위치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약 16,000평 정도 되는 물류센터이고요. 층고는 10m, 접안은 전층 접안이 가능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 11월에 완공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상온창고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상 2층과 지하 1층은 임대가 완료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개층만 지금 비어 있는 물론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밸류업이 가능한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작은 거죠. 임대가 일부 층이 임대가 되어 있고 1개층만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게 밸류업 가능성이 있는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기에는 투자하기에 적합한 물류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하려는 입장과 매입하려는 입장에서의 그 눈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서로 손바뀜으로 이제 즉 운영사에서 운영사로 넘어가는 그런 손바뀜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안성 성운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옥면 성운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 연면적은 약 10,000평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층고는 10m고, 전 10m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층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접안이 가능한 물류센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지상 3층과 지상 4층은 임대가 완료됐고, 지상 1층 상온 창고와 지하 2층 저온 창고는 임대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상 3층과 4층을 동시에 임대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4층이 지금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3층을 사용하는 화주사가 4층까지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계약이 된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안성 성운리 B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운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과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전층 접안이 가능하고요. 층고는 10m로 설계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4월에 완공된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이 저온 창고고 나머지는 상온 창고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전체 다 임대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그 물류센터 임대 정보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앞서서 살펴본 물류센터 공실 정보들은 최근에 완공된 물류센터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물류센터별로 공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임대 마케팅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요즘 그 임대 시장의 트렌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같이 한번 엮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작성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앞에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지역별로는 김포, 고양, 인천, 그리고 용인, 오산, 화성, 그리고 이천, 여주, 안성 이렇게 좀 묶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김포, 고양,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 라스트 마일 배송을 위해서 물류센터들을 공격적으로 확장했던 그런 지역으로 특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들이 지금 최근에 완공돼 가지고 마케팅되고 있는 물류센터들이 저온 비율이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라스트 마일 배송지로 각광을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온 센터 비율을 확장을 하더라도 임대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과거에는 시장이 좋았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물류센터 임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100% 저온으로 설계돼 가지고 완공된 물류센터가 아까 고양 삼송이라든지 김포 대포에 두 군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렇게 개발을 했어도 충분히 임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용인, 오산, 화성, 동탄 이 경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센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특히 용인 남사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용인, 오산, 화성,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저온 비율이 대체적으로 30에서 50% 정도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즉, 한 개층이나 두 개층, 절반 정도는 저온 센터로 혹은 처음보다 저온이 많은 센터도 있었죠. 그렇게 구성이 돼서 개발이 된 물류센터들도 있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의 특징은 저온 창고 임대 수요가
다수 존재한다. 좋은 창고 임대 수요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천 여주 안성 지역으로 특정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천 여주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운 비율이 30% 이하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계층 정도가 더운 비율이거나 혹은 전체 상온이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전체 상온인 물류센터들도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온 창고에 대한 임대 수요는 꾸준히 존재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운 창고에 대한 수요가 기타 뭐 고양, 김포, 인천 요 지역이나 아니면은 용인, 오산, 화성, 동탄 요 지역보다는 더운 창고에 대한 수요는 다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전층 저방 가능한 물류센터로 설계되고 있고 층고는 10m 정도로 설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이제 물류센터를 투자하고 개발하는 분들이 물류센터 수요자들이 어떠한 물류센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다. 즉 대부분 이제 개발하는 물류센터들은 범용적으로 설계돼 가지고 물류센터들이 개발이 된다라는 사실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그 지금 임대 마케팅 자료를 보고 여태까지 제가 이제 뭐 여러 뭐 부동산 회사 관련된 분들도 만나고 여러 호주사들도 만나고 하면서 한번 공통적으로 이제 특징을 최근 임대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상업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지역에 관계없이 상업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부라인을 중심으로는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도 다수 존재한다. 경부라인을 중심으로 즉 우산이나 화성이나 뭐 용인이나 뭐 경부라인에 붙어있는 평택이라든지 이 중심으로는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김포나 고양이나 인천도 당연히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죠. 하지만은 너무 공급이 많아가지고 그게 티가 안 날 뿐인데 이 경부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온 비율이 다소 그 김포, 고양, 인천보다는 다소 낮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가 존재하고 임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2년 이전에는 이커머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리스 수요가 대부분이었는데 2022년 이후부터는 3PL 물류기업, 식자재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한 3,000평에서 5,000평 규모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코로나 시절에는 온라인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커머스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한 물류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코로나가 끝난 후로는 식자재 유통기업, 즉 급식 산업이 살아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식자재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그 편의점 물류센터라든지 뭐 이러한 편의점 기업, 편의점 물류를 제공하는 뭐 물류기업이라든지 편의점 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도 좀 다수 좀 존재를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는 약 3,000평에서 5,000평 정도, 즉 물류센터 한 개층에서 두 개층 정도의 규모에 대한 수요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 물류센터들을 뭐 마스터 리스하면서 좀 그 창고가 없어가지고 눌려 있었던 3PL, 2PL 시장도 3PL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MQ 인천 검단 물류센터입니다.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에 위치한 물류센터이고요. 뭐 지상 1층부터 지하 7층까지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37,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10m에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이고요. 2023년 8월에 이제
완공 예정인 물류센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는 김포 양촌에 위치해 있는데 물류센터 이름은 인천 검단으로 지었거든요. 이것도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김포 양촌이랑 인천 검단은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은 김포 양촌 물류센터라고 하면은 좀 들어가 있는 좀 뭔가 좀 구석에 좀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로 느끼게 되는데 인천 검단이라고 하면은 서울이랑 가깝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명칭을 칭한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저온층이 3개, 그리고 상온층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부천 IC 저온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층고는 약 7.55m로 설계되어 있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준공 시점은 2023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센터 이름 그대로 전층 저온으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시흥 정왕동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로 설계된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25,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8m에서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준공된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저온 창고가 2개 층이고요. 나머지 상온 창고가 5개 층으로 이렇게 구성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화성 무송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13,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준공 시점은 2023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저온 2개 층, 상온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평택 어연리에 위치한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로 설계되어 있고 연면적은 약 5,600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층고는 10m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고 2023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층 1개층은 저온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상층 3개층은 상온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이게 바닥 면적이 지금 굉장히 작게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평택 석정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약 12,000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준공 시점은 2023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층 다 상온으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광주 노곡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한 물류센터이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16,000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준공 시점은 2023년 6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저온층이 2개층, 상온층이 2개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이천 조음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구성된 물류센터이고요. 연면적이 19,000평, 그리고 층고가 10m,
그리고 준공 시점은 2023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지하 2층은 저온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상층 3개층은 상온창고로 설계가 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GNR 있던 상봉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13,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9.5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준공 시점은 2023년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지하 1층은 저온창고, 나머지 지상층은 상온창고로 이렇게 설계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여주 본두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32,000평 정도이고요.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한 물류센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점은 2023년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성원으로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안성 방토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방토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으로 구성된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11,000평 정도 되고요. 층고는 10m,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준공 시점은 2024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물류센터는 한 개층이 저온 창고, 나머지는 상온 창고로 설계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류센터는 안성 용두리에 위치한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해 있고요. 지상 5층으로 설계된 물류센터입니다. 연면적은 약 15,000평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층고는 10m, 그리고 전층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준공 시점은 2023년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2개 층이 저온창고, 그리고 3개층이 상온창고로 설계되고 있는 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그 물류센터 임대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로 두 번째 임대 마케팅 사례에서는 지금 현재 그 개발 중인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거를 연결시켜서 캐피탈 마켓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최근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즉 물류센터가 거래되고 있는 사례들은 첫 번째로는 선매입 클로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정된 거래 종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은 물류센터를 최초 개발하는 개발단에서 PF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선매각이 돼야 된다고,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는 내가 이 물류센터를 살게라고 해서 선매입 확약서를 도장을 찍어주면은 그게 PF가 일어나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사례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물류센터 앞단에서의 PF를 받기 위한 선매입 사례, 선매입 했을 때 그 단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예정된 거래가 종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인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선매입 클로징은 대부분 거래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한 80% 정도는 이러한 선매입이 클로징이 된 그 예정된 거래의 종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준공된 자산 중에 임차인이 일부 확보된 물건들, 즉 디스카운트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사례들도 간혹 발생이 되는데, 뭐냐면은 완공된 자산 중에서 임차인을 100% 다 채웠다라고 하면은 담보대출로 변환이 아주 무리가 없을 텐데, 임차인을 일부 못 채워가지고
PF를 받은 거를 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환이 잘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물건들 중에서 제가 앞서서 임대 마케팅 사례에서 뭐 물건들이 좀 채워지면은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물건들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들, 즉 일부 그 임차인이 확보된 물건들을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서 밸류업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산다. 즉 이거를 디스카운트에서 매입을 해가 싸게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3, 4년 후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다시 화조사 채워갖고 되파는 전략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사례들도 좀 간혹 거래 중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운용자산이 손바뀌면 감소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뭐 A라는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던 거를 B라는 자산운용사한테 매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펀드 만기되면은 펀드 만기일자 전에 매각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시장이 좋았으니까는 그 물건을 사서 나중에 또 이제 밸류업을 한다. 즉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밸류업을 해서 또 매각하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많이 사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손바퀴는 많이 좀 감소하고 있다. 즉 매각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과거에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 매입하는 쪽에서는 지금 담보대출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의 생각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손바뀜은 많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주요 투자자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KKR이라든지 GIC라든지 AWS, 블랙스턴, MNG 등과 같은 이러한 그 해외 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들로 다시 귀환을 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는 최초의 물류센터 시장이 열어졌을 때는 이러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시장이 워낙 화랑이 되다 보니까는 스피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스피드 있게 땅을 빨리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했다라고 보면은 최근에는 그러한 그 국내 투자자들이 이자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자금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검토를 많이 한다. 이들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뭐 한꺼번에 몇백억씩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는 이러한 해외 투자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주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로 많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무조건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류센터의 입지가 좋거나 두 번째로는 우량 임차인을 확보했거나 세 번째로는 투자자가 확실하거나 이러한 조건들을 보고 은행에서도 이제 과거에 물류센터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조건들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 줄을 의견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첫 번째로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상업물류센터의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 세 번째로는 향후에 금리가 인하하게 되고 온라인 매출액이 증가해서 저온센터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은 캡레이트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디스카운트된 물류센터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부동산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캐피탈 마켓, 즉 은행이나 이렇게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